어머 탱탱하시다. 아니 질투는 날 하실 때만 해도 정치 때문에 조진 거죠. 탁현민, 곽현아, 김조광수가 꾸미는 따뜻한 대중문화 사랑방. 나는 딴따라다. 자, 버라이어티 대중문화 토크쇼 나는 딴따라다 3회 정치인의 스타일 그리고 대선 후보의 패션 감각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아 씨. 네. 나오셨어요? 아, 네, 전 나왔습니다. 오늘 패션이 시스루. 아, 네. 오늘도 저희 주제가 패션인 만큼 저 또 너무 패션에 안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주제 그런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아니 그건 입은 것 거예요? 같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 왜? 오늘 사실 그러니까 토크쇼긴 하지만 네네. 정치인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은 곽현아의 미팅 소개팅 이따 누가 나왔는지 아니, 제대로 미팅인데 소개를 하도록 아까 하죠. 방금 따님 사진을 보내셔가지고. 아니 따님 사진 보여주면 어때? 따님 사진을 보여줘야 이게 정확한 그런가? 미팅인 거지. 정확하게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너 지난주에 상관없다 부인 사진이 그랬잖아. 아니잖아. 따님 사진이지. 따님 사진. 네. 따님이 몇 세? 아 잠깐만 그럼 벌써 누군지 확 까지니까 좀 이따. 나중에. 자 그리고 큰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 좀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진짜 이제 오늘은. 개봉을 했어요. 아, 네, 개봉해서 그러니까요. 6일째. 잘 되고 있죠. 예,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네. 큰 영화들이랑 비교하면 그 무슨 스코어가 그래 이럴 수 있지만 한국 키어 영화의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GV 행사에 갔었어요. 맞아, 네네네. 봤어요. 네. 어땠어요? 완전 대박이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왜 그냥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나는 여기서 홍보를 해도 될까 말까야. 왜 망치는 거야, 남의 아니 영화를. 영화 너무 훌륭해. 영화 너무 내가 훌륭해. 영화 2번 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2번 맞아, 봤거든요. 2번 봤어. 네. 게다가 탁현민이 퀴어 영화, 게이 영화를 2번이나. 대박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보고 그랬어요. 가기 전에 재미없을 것 같다고. 관객까지. 진짜? 네. 관객과의 대화가 재밌어요. 대화가. 자기 근데 자신 왜냐면 내가 잘 없다고. 모르니까 그 얘기들. 아니야,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그죠? 재밌었어요? 그때 오신 분들 저 앞에 계셔. 재밌었죠? 고개 막 심하게 흔들고. 저기 그때 오신 분들은 계속 저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저분들은 탁현민 씨가 뭘 해도 다 재밌어요. 아니에요, 탁현민 씨 덕분에 그날 거의 매진이었어요. 평일인데. 예. 그건 맞아요. 티켓 파워가 있네. 티켓 파워 있어요. 12명. 아니야, 12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수십 명이더라고. 자기 존재를 숨겨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럼 나도 잘 모르겠지 그거는. 되게 조용히 가면서 팬이에요 이러고 가. 진짜? 다르다. 드러내고 커밍아웃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탁현민 좋아하면은 그 공격을 받아서 그러나? 아니 뭐? 공격을 받잖아. 탁현민을 좋아하면 왜 그런 사람 좋아해? 그러면서 막 숫골들이 엄청 그건 공격을 그런 할 것 거 같아요. 아니야. 숫골뿐만이 아니지. 자,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 모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가 또 주제이니만큼 이 스타일과 패션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이죠. 김경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미인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잘 알지만 그렇게 말해도 돼요. 뉴욕 스타일.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네. 우리는 우리는 잘 알지만. 알지만 자기 소개. 맞아. 아니 제가 무슨 패션과 스타일에 대한 뭐 전문적인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2005년쯤인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왜요? 왜 화가 났어요? 뭐 그때 전여옥 씨가 무슨 뭐 이러저러한 일로 저를 저희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풀네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전요 오크. 네. 전여옥 의원을 위한 패션 제안 뭐 이런 네. 거를 한겨레 21에 쓴 적이 맞아, 있어요. 그때 쓴 네. 대박이었어요 그거. 네. 진짜. 맞아. 저는 그거 쓰고 나서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을 시켜서 죽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돈도 안 받고 패션 제안해 전요크를 줬는데. 건드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사람은 죽이진 상당한 않지만 공포감을 소송에 주죠. 시달리긴 하지. 네. 아니 근데 소송도 안 당했고 진짜? 어쨌든 예. 제가 읽어도 와 진짜 인연은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심하게 조롱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 어쨌든 재미는 있었어 근데. 완전 그래요?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어. 김경 씨는 아마 본인이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내용 좀 얘기해 사실은 주세요. 책으로도 되게 유명하세요. 어떤 그 기문은 기문이고 쌓이는 쌓이다 이런 책 쓰셨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저기 뷰티풀 몬스터. 그것도 그 책도, 너무 훌륭했어요. 맞아. 칼럼니스트로서는 뭐 그리고 문화에 대한 컬럼을 쓰시는 게 왜 네. 소개하기 전에 왜 얘기하고 그러세요? 순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왜요? 멋있는데. 가만 있어봐 너무. 네. 그리고 바자 편집
저 피처 에디터 오래 하셨었죠. 예. 예, 맞아요. 네. 오래 했죠. 가자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패션지. 그러니까 근데 오늘 패션에 대해서 뭐 문외 아닌 척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심한 2분밖에 거지. 없네. 내가 봤을 그래. 때. 오늘 완전 재밌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는 기대가 커요 언니. 아, 맞아요. 여하튼 그런 김경 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성근 씨 나오셨고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문성근 씨, 혼자 된 지 좀 되셨고요. 혼자 된지 많이 되셨지. 오래됐어, 오래됐어. 맞아. 그리고 지금은 여자친구 없으시죠? 네. 아.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맞아요. 사실 뭐 정치, 패션 이런 걸 얘기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소개팅 곽현아랑 때문에. 예. 곽현아 씨하고는 트위터로, 아,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온라인 만남. 온라인 만남 시작하셨고요. 네. 곽현아 씨가 바로 그걸 물었어요. 맞아요. 예, 벌써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나는 딴따라다를 이렇게 홍보해 홍보하시면서. 주셨는데, 근데 그때 탁현민 씨, 뭐 김조광수 감독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곽현아라고 이렇게. 그것도 가로 해놓고 물음표? 이러니까 귀엽게. 그래서 내가 계속 물었어요. 그 귀엽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귀엽잖아요. 확인 들어가요. 오. 알고 계셨죠? 진짜 몰랐어요. 근데 아니 그럼 그 이게 물음표는 뭐야? 팟캐스트 올렸다 김용민 씨가 올려가지고 네. 틀었는데 맨 앞에 자기 소개들 그러니까 네, 누구누구다라고만 네. 해놨고 이제 들으려고 그러는데 듣기 전에 일단 이런 게 올라왔다는 걸 알리느라고 알렸기 때문에 모르고 아니 근데 물음표는 왜? 그래서 곽현화예요라 그래가지고 얼른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영복 사진이 뜨는 거야. 오! 너무 놀래가지고 확 지워버렸지.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랬어. 저장을 했겠지. 깜짝이야 내려가지고 너무 놀래서 아니야 성근 형님 컴퓨터 랩탑 보면 네. 따로 폴더가 있어요. 있어요. 네, 히든 집밥풀이 원이라는 이런 폴더가 거? 있거든요. 어, 그 히든? 히든 원에 아마 저장해 놓지 않았을까. 아. 네. 그 혈액형이 뭐세요? 나 A형. A형? A형? A형이랑 O형이랑 왜? 보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궁합을 맞춰보려고 나 별자리 왜 이러지? 혈액형 왜 이래? 뭐든지 엮어야 되거든 지금. 나 혼자 설레발 치고 있어. 나 왜 이러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근이 형, 문성근 오늘 게스트께서 좋아하고 안 하고보다 사실 중요한 건 곽현아의 입장이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싫지 않아 난 했어요. 반대로 알고 있었어. 문성근이 잡으면 박현아는 그냥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 그래요? 그런 거잖아.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니요 우리끼리 얘기했었잖아. 아니 곽현아가 많이 흘리고 다니긴 하죠. 저한테도 사실 지난주에 또 꼬리 쳤어요. 뭐라고? 아, 12시에 또 나랑 연극 보자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엮지 마요. 진짜. 밤 12시에 또 아니요, 늦어버린 밤 거야? 12시가 아니고. 아니 근데 저희 술 먹자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밤 그래요? 12시에 그럼요. 그것도. 나도 들었는데 그건 심각한 얘기죠. 그리고 하여튼 외롭다는 뜻이고. 연극 보자 그래가지고 좀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같이 봤어요? 봐줬어요. 아 봐줬어? 네. 아니, 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 칠수와 만수 연극을 우리 또 주연 배우께서 그래, 하셨잖아요. 성경진 나오잖아요. 성경진 그 배우님이 하셔서 저희 보고 초대를 했어요. 저희 둘을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제가 보러 가고 저는 그거 굳이 갈 하는 생각이 거죠. 없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아니 근데 그 다른 사람하고 가면 되지 왜 꼭 탁현민하고 가요? 아니야 형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 저기 이상한 거야. 형님 그건 박현아는 오해예요. 아니야. 그냥 아니야? 현아 박현아는 씨는 오매불망 문성근이야. 네, 문성근밖에 아, 그럼. 없는데 그냥 저랑은 아무 사이도 난 아니에요. 한가인데. 전 굉장히 한가해요. 아, 그래요? 요새. 아, 다음에 연극 꼭 보라. 아니, 우유빛깔 문성근. 일단은 번호는 땄어? 뭐예요? 성근이 형 번호. 아니요. 마치고 따려고요. 아 마치고 딸려고. 근데 제가 먼저 따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적극성을 보이는 여자를 좋아해 성근이 그래요? 형은. 네. 여하튼 뭐 연예계에서 오랜만에 개그맨 배우 커플, 오 진짜 네, 개그맨 배우. 개그맨 배우 커플 처음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개그맨과 배우 네. 커플이 네, 박수 있나요? 나오고 개그 있고. 워먼과 없었죠. 없어요? 없었죠. 이영범 씨하고 아 맞다 이영범 커플이 있다. 아, 지금 그럼 우리는 그걸 개그맨 배우로 하지 개그맨 말고 정치인 커플. 그렇지. 개그맨과 정치인 커플은 처음이야. 게다가 나이 차이 좀 상당히 있네. 실례지만 이 두 사람 그런 건 물어보는 거 그건 아니죠. 나중에 물어봐야지. 나중에 물어봐. 곧 아니, 환갑이고요. 어차피 19살 연상 뭐 그렇죠. 괜찮다며. 아, 근데 막 25 이렇진 않죠. 그러면 안 돼? 아니,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 안 돼. 나 왜 이렇게 다 괜찮지? 아니, 형도 19살에서 25살 아래 괜찮잖아요. 아니 채플린이 마지막 그 세 번인가 결혼했는데 네네. 늘 19살이었어요. 아, 늘 열어. 늘 19살. 세 번째 부인이 유진온일 딸이에요. 아, 진짜 오. 유진호. 네. 유진온일이 열받아가지고 네. 채플린하고 절연했지. 왜 그래? 19살 그렇게 해서 무슨 절연한 문제가 형님이랑 절연한 분들도 꽤 있겠어요. 아니 19살 무슨 문제라고 절연까지 하고 그래. 얼마나 좋은데. 아니, 얼마나 잘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19살 잘 차이가 맞잖아.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호를 40살 따라고. 유진온일 딸 난 40살 유진호를 쯤. 부인. 시끄러워.
자, 정치인의 스타일 그리고 근데 나 대선 여기 왜 후보의 불렀어? 패션가 정치인이시잖아요. 대선 출마하라고 나보고? 아니 아니, 대선 뭐 대선 뭐 후보의 이제 패션 감각에 대해서 그렇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다른 대선 후보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 얘기해 다른 그리고 원하실 수 있으니까. 배우 맞춤 중에 말하니까. 아니 정치인으로 뭐 변신 섭섭하신가 봐. 아니 배우 중에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맞아요. 변신하고 나서 공당의 대표를 잠깐이나마 아주 잠깐이나마 해본 사람도 없죠. 없지, 한 명도 없죠. 처음이죠. 없지.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불렀고요. 예. 그럼 뭘 곽현아가 꼭 한번 좀 만나게 해달라. 아, 예. 아, 근데 예. 오늘 문성은 선배는 꽤 이렇게 근사하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도 나름 신경 쓰시고. 평소 스타일이랑 다르게 평소에는 오늘 보면 저기 보세요. 이렇게 조금 자켓을 열어보세요. 만화 저런 거 입고 티셔츠, 오셨잖아. 캐릭터 오늘 티셔츠. 티셔츠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벙커 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벙커 근데 티셔츠 입고 벙커 오기 때문에 벙커 티셔츠를 입은 것 같지만 저게 좀 약간 컬러풀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 여자한테 약간 어필하고 싶은. 젊어 보이죠. 저는. 젊어 예, 보니까. 확실히. 어떠세요? 저기 예전에 일단 뭐 문성근의 저기 패션. 네. 문성근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 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왜? 정치인 분들 중에서 네. 예, 역시 이렇게 시상식도 가보시고 레드카펫도 밟으시고. 스타일리스트도 한번 써보시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예, 역시 제일 낫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딱히 정치 프로나 토론 프로그램엔 섭외가 안 들어오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오늘 주제가 정치인의 스타일, 그리고 대선 후보 패션 감각인데, 네. 일단 정치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더라고요. 정치인은 패션으로 말한다. 패션도 하나의 정치 코드다. 이런 얘기들. 뭐 이를테면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지미 카터가 나와서 인터뷰할 때 가디건을 입고 나와서 했다고 그래요. 일부러 입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석유 아끼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 이승만 대통령 원래는 양복만 입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강조했죠. 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막 그 당시에 내세우기 위해서. 근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한복을 주로 입어요. 맞아요. 네. 한국 그 사람 김구 선생이 간 다음부터 입었을 그렇죠. 걸? 예. 맞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정치적 코드라고 봐야죠. 네네네. 그래서 뭐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패션에는 분명한 코드들이 있다. 그리고 네.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가장 먼저는 어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누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지. 베스트 드레서. 예. 드레서를 먼저 한번 쉬운 얘기부터 가죠. 예. 저기 한번 했었잖아요. 어떤? 설문조사 나도 한번 했고 탁현민 트위터로? 트위터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편향적이야. 어땠어요? 너무 역시 편향적이죠. 예. 예. 편향적인 결과를 듣고 싶어. 누가 제일 좋아요? 그쪽은 누가 1등이었어요? 저는 문재인이 많이 나왔어요. 문재인. 문재인? 진짜? 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완전 민주 진보 이상하다. 진영에서만 고르는 거지. 저한테. 나도 문재인 지지하지만 아니거든. 최근은 좋아졌더라고. 나는 사실 낙검수의 비판적인데도 정봉주가 1등이었어요. 그건 난 그거는 동의해. 나도. 그래서 역시 정봉주 전 동의되죠. 의원이 네. 어떻게 지금은 생각하세요? 문재인과 정봉주 뭐 이 정도가 나왔다는데. 아니 뭐 전봉주 의원은 옷을 확실히 잘 잘 입으시는 입죠. 것 같아요. 잘 예. 입어요. 예, 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막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막 그 스카프며 막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멋있었어요. 예. 지금 감옥에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얼마 안 됐어요. 빨리 나와야 그때 돼. 김용진 씨가 얘기했나? 감옥에서 수건 두르고 있다고? 아 진짜? 역시 스타일은 죽지 않네요. 감옥 안에서도 그 수위 아니 그 뭐지? 수위 맞죠? 수위지. 네. 수위. 네. 수위를 이렇게 꼭 다려가지고 진짜? 칼같이 다려갖고 입고 그래요? 깨끗하게. 정봉주 의원이? 근데 물론 세탁소에 일 나가기 때문에 세탁소를 그런 경향은 있는데 아무튼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고. 얼굴도 뭐 감옥에서도 중요해. 스타일 중요해요. 스킨케어 받는 정도 받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깨끗하고. 맞아. 원래 또 피부도 얼굴도. 좋고 관리도 많이 받았었어요. 원래 많이 관리를 받으셨어요? 받아요? 네, 엄청 근데 머리 안 받았죠. 빠졌던데.
머리가 안 빠졌다. 머리 안 빠졌더라고요. 머리 빠질 거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건이 많이 그게 사실 약을 거기 먹고 맞아요. 있을 텐데. 근데 머리 거기 빠질 가능성이 콩밥 있죠. 주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그건 콩이 머리 편견이야. 잘라요. 콩밥을 주는 건 아니래요. 콩밥 안 그래요? 줘. 콩밥 안 보리밥 줘요? 줘, 보리밥. 섞어서. 보리밥 줘?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난 한참 전에 갔다 왔지만. 백미로는 안 주고 백미?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주는 거죠. 근데 건강식. 콩밥은 아니에요. 콩밥 말이 아니에요? 콩밥이지. 그리고 밥이 괜찮아요, 그게. 네, 감옥에서의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네. 패셔너블하다. 근데 우리가 그건 좀 띄워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감각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건 것과 다음. 정치적 메시지, 그것을 표현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습이 보기 좋은 것과 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패션으로 하느냐, 그건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정봉주도 뭐 패션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게- 개성 표출 아니에요? 아니, 그게 메시지일 수 있죠. 자기는 그런가? 되게 트렌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이렇게 대중들한테 나는 다른 정치인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에 서 있다, 앞서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어떤 일관된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일관되지가 않아. 그런 건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엔터테이너 같은 정치인이 어. 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네, 네. 옷으로 그게 충분히 표현. 그래서 나는 일관성은 있다고 봤는데. 왜냐면 하다 말다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까지 빳빳하게 다닐 수 있다면 정말 일관적인 거지. 그냥 습관 아닐까? 그건 아, 그냥 예쁘게 습관이다?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원한다기보다는 제가 주목하는 건 왜 그 국무장관은 했던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치 갖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여러 거 가지 브로치 있잖아요. 뭐 뱀 같은 여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뱀 브로치를 하고 나오고 비둘기. 큰 국기를 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뭐 정치인에겐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뭔가 메시지를 전달. 정확한 정책 메시지를 패션으로 그렇죠. 전달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도 나오긴 했는데 문재인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그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회색 양복. 맞아요. 아, 안경도 진짜. 똑같고 저 머리 나- 모양 똑같고. 징했어요. 나름 진짜. 사진 들고 왔는데 좀 네. 보여드려도 돼요? 지금 뭐 네. 저희만 일단 네. 보고 안경테를 좀 많이 바꾸셨어요. 아, 요번에 요번에 바꿨네요. 바꿨어요. 예. 그래서 안경테 바꾼 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또 지금 보면 이 사각 안경테에서 이 동그란 맞아요. 안경테로 변신하셨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가 이미지로 달라졌어요. 변신하신 건 네.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예전에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오기 전에 예전에 문재인 물론 이제 사실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특별한 점이 전혀 없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있었어요? 아니 왜 수트 안에다가 하얀색 목폴라 같은 걸 입고 다니시나? 아, 그거요? 추워서요. 추워서 그거. 저희끼리는 누가 좀 제발 좀 말려줘. 목감기, 아. 목감기. 싱글에다가 예, 싱글에다 이렇게 맞아. 위에 올라오는 그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연상시키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왜 가짜 아디다스 아식스 한 요거 것처럼, 잘린 목티. 예, 목티. 목폴라. 애들 목폴라. 토기바지 같은 이 응. 목폴라일까 아니면 이게 안에까지 긴 팔로 된 네. 걸까 뭐 이런 걸 연상시키면서 저걸 어떻게 좀 벗길 수 없을까?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뭐 후보로 나오기 전에는 되게 이제 부인의 감각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아 그러면 구기동산은 김정숙 씨의 감각이다. 그런 문재인의 거죠. 그건.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의도적으로 바꾸는 경우 이제 정봉주 의원 경우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는 거, 네. 그다음에 진보는 꾸지지하다라는 인상을 네. 지우고 싶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 사람은 몸이 건강하니까 몸매가 좋으니까 그런 맞아요. 피트가 맞는 네. 거죠. 그 현아 씨가 들고 나왔지만 최근에는 그런 지적들을 하도 많이 받아서 바꿨어요. 그래서 안경도 바꾸고 안경테를 바꾼 건 네. 진짜 잘한 거. 잘한 것 같아. 안경테도 바꾸고 인상이 훨씬 이 부드러워 보여요. 양복도 전에는 이렇게 좀 펑퍼짐한 걸 주로 입잖아요. 근데 핏이 좋은 핏한 아예 거. 딱 붙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행사할 땐 처음으로 콤비를 또 입었어요. 이번에 콤비 이쁘더라고요. 때문에서. 네. 오. 근데 사실 전 옆에서 보면서 그러는 거 솔직히 안타까운 건 멋있게 입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들 경우에 일단 국산을 입어야 되거든요. 네. 그 외제 입었다가 나중에 씹힐 수 큰일 나죠. 있으니까 국산 입어야 되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뭐 옷 모엠무시 이런 거 생각할 게 없는 거고. 그런 걸 그러니까 의식을 하세요, 진짜? 이제
출마도 하셨고 아니, 선거운동도 저도 했잖아요. 근데 외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나는 배우를 했기 때문에 뭐 외제 옷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2002년 때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노무현 후보하고 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양반은 어디 나가야 돼. 근데 넥타이가 너무 싸구려고 색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바꿔 껴드릴까? 그러고 내 걸 이렇게 봤는데 순간 이게 혹시 외제 아니야? 이래서 보니까 알만이더라고. 근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알만이네 안 되겠다. 이렇게 혼자 쭝얼거렸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씩씩하잖아. 알마니가 뭡니까? 알마니를 모르시더라니까. 모르실 수 있죠. 모르시는 진짜 충분히. 그러니까 아예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꾸 하고 싶네.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마니? 뭐야? 아니, 하기 싫다 싫은데. 좀 해요. 하기 그래서 뭐라고 싫은데. 해 좀. 그래, 아니 특히 김경수가 좀 뭐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뭐야. 하면 개그가 내가 뭐라고 하면 자기한테 마음이 있어서 뭐라 그런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옷에 대해서 정말 이 패션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사셨던 거고. 네. 문성군 위원께서는 위원 맞죠? 네, 문성군 위원께서는 최고위원? 전 아무것도 최고위원 아니죠,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상임 고문. 문고문께서는 그러면 요번에 그 부산 출마하실 때 그런 걸 고려하시면서 의상도 스타일링 점검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사실은 이제 지난번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는 그 젊은 사람들이 네. 제발 좀 옷 좀 잘 입어라. 이게 좀 네. 붙는 걸 입자 그래가지고. 아니 특히 배우 출신이니까. 네, 배우니까. 그렇죠. 네.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들. 근데 이제 옷을 뭐 새로 뭐 신경 쓰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되게 큰 옷을 입고 다녔고. 근데 그때만 선거 기간에만.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제 맞는 옷을 입은 적이 있죠. 사실 체형 괜찮기 때문에 체형도 괜찮으시고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핏이 되게 좋으셨잖아요. 멋있었죠 그때. 카메라 탁탁 이 고개 딱 돌리시면서 나 반했어.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그 양반이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 좀 하고 있는 동안에는 92년 3년 할 때는 내가 베스트 드레서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적도 있고 그래. 나도 감각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딱 어울린다. 잘 만났어. 지금 그 감각이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다시 베스트레서를 할 수 있다. 이런 현아 얘기를. 공당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전 그것 때문에 사랑을 택하진 않아요. 아니 물론 그렇겠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럼 싫으면 마시고. 다시 돌아가 보면. 네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데 요번에 문재인 얘기 마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요번에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군복 입고 나왔잖아요. 시청광장에서. 네. 특전사 옷 입고 나왔던 거. 그거 되게 반향이 컸거든요. 반향도 크고 비판도 많고. 저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왜요? 일단은 본인이 그 이미지를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점. 특전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행사 자체가 그런 행사였어. 그런 것들을 병영 체험하고 그다음에 전우들이 모이고 뭐 이런 자리. 그리고 문재인이 갖고 있는 이건 이제 그 뭐랄까요? 전략적으로 문재인이 갖고 있는 지점 중에 뭐 좀 우유부단할 것 같다. 순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되는 필요성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명박이나 우리 네. 각하나 이런 군 미필자들이 면제자들. 계속해서 마치 그 상당히 애국적인 혹은 뭐 전투적인 말 이런 뉘앙스의 멘트들을 날리는 것을 아주 한 방에 엎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군사 문화 자체가 문제이지 우리나라가 밀리터리 룩이나 뭐 혹은 거기에 대해 동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 다 김경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남자들이 제복 입었을 때 좀 멋있긴 멋있잖아요. 하죠. 멋있긴 네. 하죠. 네. 그거 괜찮았어요? 네, 전 괜찮았어요. 아니 원래 이쪽은 남자다운 남자를 워낙 또 존경하는 스타일이야. 큰언니는 뭔가 불편해 지금. 뭔가 불편해. 왜 싫어, 불편해? 안 지금. 들어. 왜? 군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아니 특전사임을 벌써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좀 뭐랄까 좀 빠르지 않았나? 왜냐면 이런. 다른 후보가 전략적으로 뭐 이장에서부터 대통령 후보까지 뭐 이런 게 딱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쯤 이렇게 특전사 얘기를 한 번쯤 꺼내주면 전략적으로 좋지 전략적으로 않겠어요? 괜찮다. 그 여성 팬들에게 괜찮으면 또 아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내 주변만 나쁜 거야 그러면? 내 주변은 특히 모주변은 나빠. 모래도 나빠. 그러니까. 아니야 모래도 나쁜 건 아닌데 특히 나빠. 지금 중요하게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챙겨야 될 것이 많은데 챙겨야 될 것에 챙기지 않고 이를테면 특전사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 근데 이제 비난 코스프레 좋아하세요. 후보는 51%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조광수 감독의 주변은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 종북이라고 그러면서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저도 껴넣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 종북이라고. 여기 종북이 어딨어? 그러니까 내가 종북이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말없이 그거 찌질해서 대답하기도 싫잖아요. 맞아요.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다 끝나니까 네, 그게 이제 51%를 이게 확보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문재인의 특전사 제복을 입은 것은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패션 폴리틱 그것의 그렇죠. 구현이다. 맞아요. 이렇게 그건 보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나는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본 거지. 그것을 근데 뭐 우리가 캠프는 아니니까 뭐 전략까지 맞아, 평가할 거 근데 요번에 콤비는 누가 골라준 거예요? 콤비는 탁 교수가 누군가 한 거 골라- 제가 그 콤비를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콤비 좋았어. 조언했어요. 좋더라고. 오. 색깔도 이쁘고.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고른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색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타일이라는 건 80%의 자기와 뭐 20%의 맞아요. 실험으로 그 취향을 벗어날 수는 만들어진다고. 없어요. 네. 근데 그거 그렇게 파격적인 색을 입으려면 저항이 심리적으로 생겨요. 많죠. 맞아. 근데 문 이사장이 그걸 그냥 입으셨더라고. 굉장히 밝은 색이잖아요. 네. 아 그건 어디서 빌려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주 어렵게 산 구매. 거야. 돈 걱정되네. 진짜로 이게 요번에 이제 현실 정치에 한 4, 5개월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못 하겠어요. 맞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1억 2천인가 모금을 네. 해주셨고 이번 총선에 1억 5천인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그 모금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네네. 그 돈은 그냥 들어가는 돈인 거죠. 네,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데지. 네, 합법 네. 사무실 얻어야죠. 네. 그거는 보상 네. 선거비용 보상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만- 오세훈 정치자금법이에요. 이거 확실히 고쳐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저쪽은 워낙에 부자들이니까 안 고쳐도 되고.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하게 돼 있는 게 한국이. 그러니까 어떤 가만히 미드의 있으면 그 거들나도네. 명대사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정치를 바꿔? 걔들은 돈이 없어서 못 바꿔. 이런 대사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정말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절대로 안 돼.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부산 경남에 가면 저기 김정길 장관이 요번에 8번째 떨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왜 김두관 그렇죠? 지사도 떨어질 수도 6번째인가 6번째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서너 번 떨어진 건 그냥 즐비해요. 근데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사업하다 그걸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 했고 요번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했거든. 아 김정일 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런 분들이 다른- 무수하다는 거예요. 부산 네. 경남에는. 근데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떨어지고 나면 이제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떠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활동하라. 계속 활동하려면 모아줘야 되는데 모아줄 방법이 없는 거지. 법으로. 이 돈 문제가 패션도 이렇게 네, 붙잡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가슴이 아픈 거야. 네. 문재인 이사장이 그 예쁜 옷 입었어. 좋아. 보기 좋아. 근데 저 돈은 어떻게 났지? 어쨌든 그거 계속 입고 있어요. 지금. 한 벌로 단번 신사. 한 벌로 할 수 없잖아. 아, 근데 저는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문재인을 지지하는 디자이너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디자이너, 뭐 젊은 브랜드도 있을 디자이너, 수 있고. 브랜드도 있을 네.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옷을 좀 그래 이참에 협찬을 우리 주거나 방송 듣는 이러면은 디자이너들 중에 아니 그래서 참여정부 네, 끝나고 그러면 비리가 나서 되나요? 참여정부 10%? 끝나고 나서 안 돼? 모든 사람 다 털었잖아요. 까꾸로 매달고 네, 네. 먼지 털었거든요. 어, 어. 안 털린 사람이 없어요. 뭐 저도 그렇고 이창동까지도 다 털었으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그게 일종의 금품 제공의 포괄적 뇌물수수지. 더군다나 옷은 그러니까. 고가이기 때문에 네. 아 협찬을 해주면 되잖아. 다 아니 요번에 돌려받으면. 부산의 마찬가지. 교육감 협찬도 부산 여자 마찬가지야? 교육감이 옷 아 때문에 그때 걸렸거든. 옷노비 맞다.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앙드레 되니까. 김도 때 걸렸었죠.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협찬도 그렇다는 아 거죠. 협찬도 협찬도 그렇구나. 그래요? 금품 제공이지. 아.
빌려줬다 받는 건데. 받는데요? 다 빌려줬다고 하죠. 빌려줬다 받으면은 사진 찍어주면 괜찮을 되잖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빌려줬다 받는 그건 역시 형식으로. 그건 역시 편의 제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 편의 제공.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경 씨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정서적으로 어떤 야권 후보를 네. 지지하는 디자이너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네, 그걸 그게 표현하기 많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않아요. 많지도 않고 네, 많지 않지. 대부분 거의 저쪽에 없어요. 가깝죠. 왜냐하면 패션이 아무래도 그 돈하고 좀 민감한 그쵸. 뭐 그렇고 있는 사람들이 주 소비층이니까 네네. 그쪽이랑 정서적으로도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슬퍼. 되게 슬프네요. 저는 예전에는 이 내막을 알지 못하기 직전까지 저 사람들 패션 감각 좀 신경 좀 쓰지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내면은 이런 고통이 있네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그 정치인의 감각의 문제다라고 주로 치부했는데. 생각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닌 네, 아니, 경우도 아니, 있고. 이쯤에서 아니 감각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라 걱정을 하는 거잖아.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만 24시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김용민 씨도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거든 인간은. 그래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탁 교수가 얘기했지만 그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은 케네디하고 닉슨의 TV 토론이거든요. 네. 그때 그 케네디가 젊은 감각의 옷에 그런 넥타이를 맺고 그 첫 번째 TV 토론에서 결판 났다. 이렇게 모든 정치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알고 있고. 그게 진짜 네. 대단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라이프지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케네디가 넥타이를 바꾼 것도 있지만 그 당시는 흑백이라서 넥타이 색깔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제일 포인트 뭐냐면 와이셔츠를 척척 걷어가지고 그 회의 테이블 그러니까 아마 강요 회의 같은 테이블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한 손짓을 하는 이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 거기에 뻑이 꽂힌 간 거지. 거야. 꽂힌 거지. 젊은 대통령이라는 거에. 근데 그걸 그대로 코스프레한 게 노태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래요? 그거 몰랐어. 그 뭐 사진을 인상적이지 찍어서 않았나 봐, 그런 나한테. 그런 사진. 똑같아가지고. 그래? 그냥 늘 한 얘기지만 이게 그 뭐 너무 막말하나? 세숫대가 돼야지. 좀 얼굴이 약간 넓으시죠? 큰 바위 얼굴.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 그리고 가방 드는 것도 가방 케네디부터 드는 자기 가방을 자기가 맞아. 들었거든. 그걸 노태우가 또 네. 했었죠. 근데 그것도 역시 웃겼죠. MB 인상적이지 그러니까 않았어. 결국은 멋지게 보이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좋은 옷은 비싸다. 네. 아니 근데 멋지게 아니에요. 보이려고 꼭 따라했는데 그렇진 안 된 않아요. 사람이 있잖아. 예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멋지게 보이려고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 그거는 그럼 감각인 그렇죠. 거지. 맞아요. 돈만 네. 있어서 안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카 아닐까요? 뭐래도 안 되니까. 제가 좀 조사를 그 해봤는데 사람 뭐래도 안 되니까. 우리 가카가 좋아하시는 게 로로피아나, 아, 그 다음에 로로피아나. 브리오니 어떤 브랜드예요? 혹시 알고 나 처음 계세요? 듣네? 아, 로로피아나는 그 이탈리아 그 상류층에서 입는 니트로 원래 되게 유명한. 원래 예, 니트. 그리고 뭐 승마, 요트 음. 뭐 이런 데에 이제 들어가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승마 요트 입어야 될 걸 가지고 다른 걸 입으니까 아니 안 근데 어울릴 거 그런 아니야. 브랜드인데. 시작해요. 아, 예, 지금. 그걸로 원래 시작했지만, 에르메스도 예. 그렇죠. 승마 맞아요. 관련해서 에르메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대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태리에서 주로 입는. 스스로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럼 네. 딱 맞는 건데? 브리오니는 저도 들어본 브랜드. 되게 그래요? 예, 좋아요? 비싼. 아니, 비싼 난 입어보진 못해서 저는 원래 슈트를 잘 안 입기 때문에 혹시 저기 이거 난 보셨어요? 그 두 개 지금 처음 들어봐요. 나도 처음 들어봐. 네. 이게 누가 또 아주 교묘하게 발견했더라고요. 그 각하께서 옷을 벗으실 때 라벨 있잖아. 라벨. 그걸 누가 찍었어. 짱이다. 찍어서 막 확대를 해가지고. 짱이다. 그리고 일설에는 요런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몽준. 그 다음에 어울리네 다들. CJ 회장, 이재현 그러니까 회장, 그렇게 다 이렇게 구본무 회장 이런 부류의 분들이 사람들. 주로 좋아한다고 뭐 하고. 안경 옷이 어울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안경도 있으면. 그리고 샤넬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네요. 카카. 아, 각하께서. 그래서 너무 넘바이치에서도 샤넬 향수 냄새만 나면 카카 오시는구나. 샤넬 뭐지? 품명 궁금하네. 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브랜드 쪽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얘기하면 아무래도 매출 이것으로서 떨어질 이제 수도 그렇죠. 있어. 확 떨어질 수 있는. 이렇게 숨이 자꾸 빠진다. 헉헉거려. 이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그죠? 이해하시죠? 근데 그 각하도 그걸 시도한 적이 있어요. 패션 폴리틱스.
아, 그래요? 있어요. 가죽 점퍼. 벙커 벙커 들어갈 때. 여기 들어오실 때.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게 주로 그 조종사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항공 점퍼잖아요. 항공 점퍼를 입었어. 거기가 그걸 왜 거길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입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참여정부 때 그 NSC 국가안전기획 뭐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었죠. 그거 없애버렸어요. 맞아요. 이 정부 들어서 없애버리고 나서 지하실을 가긴 간 거죠. 그러니까 지하실만 가면 뭐하냐. 시스템 없는 거예요. 그거. 지하실 가는데 또 그 공군 점퍼 입고 그러니까. 응? 지금 에어포스원 탈 것도 아닌데 그걸 누군가가 입으라고 했을 거 아니야. 본인이 그걸 꺼내서 입진 않았을 거 아니야. 출근하건데. 모르죠. 되시면 스타일리스트가 네, 있으시죠. 있죠. 오 많겠죠 네. 스타일리스트가. 그러니까 그 중에 근데 본인이 골랐을 수는 그 있어. 사람의 그럼. 뇌 구조가 더 신기해. 벙커에 들어가면서 아니야 항공 근데 점퍼를 예를 들면 입고. 서너 개를 보여줬을 수는 있어. 어. 점퍼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공군 어. 점퍼, 육군 점퍼 막 여러 개 보는데 저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 거지. 거기에 선글라스도 한번 꼈어요. 저기 그 맞아 라이방. 아, 지하실에 네, 아주 웃겨가지고. 지하실에 안 들어가시면서 보이는데. 네. 조명이 밝았나 보다. 자, 문재인 그리고 각하 그리고 저기 뭐야, 누구 얘기했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정봉주? 정봉주까지 정봉주는 얘기했는데 살짝. 근데 사실 가장 그 패션 전문가들이 꼽는 최고의 여성 정치인 하면 박근혜. 그쵸. 박근혜? 왠지 한번 설명 이게 왜요?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 아니 나도 편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번 김경수 설명을 한번 아니 들어봐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옛날 글을 쓰셨어. 아니, 궁금해요. 아니 박근혜 글을 쓰지 않았어? 의원에 대해서 전혀 여성 오크만 정치인에 대해서 없고요. 네. 그런 적은 없고 제가 그런 적은 있어요. 뭐 그 4명의 여성 정치인이 그때 있었어요. 누구? 뭐, 그러니까 강금실, 박근혜, 음? 전여욱, 추미애 음. 이 4명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그 패션계 사람들한테 이제 글을 쓰게 했어요. 이제 좀 나름 영향력 있는 말을 영양가 있는 말을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했더니 박근혜 대표 그러니까 그때 김용호라는 사진 작가가 뭐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일단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옷에도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뭐 그건 정확하죠. 예, 그렇죠. 누구나 인정하는. 그리고 유경수 여사하고. 예, 그렇죠. 아주 싱크로율 흡사하잖아요. 100%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티네지 일부러 막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뭔가 우아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 게 있고 근데 패션계 사람들은 일단 경제적 빈곤이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이는 걸 무지무지 싫어해요. 네네. 촌스러운 것도 싫고. 네. 근데 일단 이분은 경제적 빈곤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전혀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옷에 다 드러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유명한 내추럴 본이구나. 스타일리스트를 안 써도 되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 실제로 스타일리스트 없지 않으세요? 아니야 실제로? 있어요. 제가 확인한 있겠지, 거. 당연히. 저는 거의 직접 헤어를 다 다루시는 헤어는 본인이 직접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 옷은 철저하게 매칭을 해서 입어요. 아니 그리고 좀 더 들어봅시다. 네네네. 그런 게 이제 온몸에서 배어나오는 거죠. 경제적 빈곤함을 모르는. 그런 데다가 뭐 부드럽고 뭐 여성스러워. 예, 유연하고 무슨 유연해요. 좀 딱딱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 머리도 그렇고. 안 그래요. 표정도 그렇고. 옷차림은 가끔 옷차림은? 예, 옷차림은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은 좀 이렇게 고정된 게 있는데요. 옷차림은 안 그래요. 얼마 전에도 무슨 화이트 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화이트 셔츠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려- 화이트 소화하기 셔츠가 음. 이렇게 맞아요. 멋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그닥 많지 하루 종일 않아요. 힘들어. 뭐 묻을까봐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근데- 꼭 흘려. 아니 그리고 얼굴 색하고 되게 매치가 잘 될 것 같지만 어려워. 화이트가. 맞아요. 화이트가. 저도 그러니까 제가 패션계에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돌잖아요. 한 2년에 한 번씩은 화이트 셔츠가 대세다 이래요. 그거 없으면 뭔가 좀 맞아 허전해. 뭔가 좀 이렇게 화이트가 없으면. 불인 거예요. 맞아. 딸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무리해서 좋은 화이트 셔츠를 사봐요. 네. 근데도 저한테 안 어울려서 예, 그러게 근데 화이트 셔츠가 또 농에 오래 두면 또 누래져요. 누르져요. 다 누르졌어요 지금. 화이트 셔츠는 빨리 뭐 입고 빨리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얼마 거야? 전에 백바지 하나 샀는데
백바지 막 심하다. 백바지 조심해야 안고 되는데. 일어설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야. 신경 이게. 쓰이죠. 그리고 일단은 언더웨어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살살. 안 입어야죠. 아유, 아니지. 왜 안 입는 거 괜찮아요? 탁현 통풍도 괜찮고. 탁현민 씨가 살 색깔이 아니잖아요. 거기. 왜? 아니 색깔이 아니야. 입어야지. 너무 비치면 안 입어야 되겠지만. 야, 이거 봤냐? 아니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면 안 입어본 적 없어요? 난 없어요. 팬티를? 한 번도. 나는 팬티 가끔 안 입는데. 아 진짜? 응. 아니, 어. 신바지에는 안 입어보신 적- 입어야지. 안 입어보신 적 흰바지 있어요? 입어야지. 아니 흰바지 비치는 털이 흰바지면 있는데. 입어야지. 근데 비치는 게 아니면. 왠지 비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야. 그것도 그 지금 무슨 박근혜와 얘기냐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아이콘이 있더라고. 하나는 그 올림머리. 그리고 넓은 카라. 그러니까 그게 딱 박정희와 예, 유경수 유경수 이미지를 코스프레. 활용하는 어떤 예, 향수를 자극하는 그거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박근혜의 올림머리가 유경수도 있지만 대처리즘. 그러니까 대처의 헤어스타일, 강한 정치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그건 주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석한다. 너무 아닌 것 많이 해석하는 같은데. 거고. 그냥 유경수 여사의 코스프레. 그게 또 그거죠. 뭐니 해도 그 패션 폴리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였죠. 박근혜가 테러 당했었잖아요. 네. 테러 당할 때 당했던 옷을 태어날 때 똑같이 입고 나왔어요. 퇴원할 때. 테러 날 때 입었던 옷을 태어날 때 태어날 똑같이 때. 입고 나와. 그거는 나는 말짱하다. 이런 걸 이제 어.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 거는 철저하게 계산돼서 네, 그렇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싹 쭉 서치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패션 전문가들은 1등, 패션 감각 1등은 너나 할 거 없이 박근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스타일 자체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성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의상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단정하게 입지만 색깔면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예, 믹스 가끔 매치를 변화를 하시더라고요. 시도하세요. 예. 머플러나 뭐 브로치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다른 여성 전친들은 너무 밋밋한 베이지 막 너무 이렇게 흑색, 백색 이런 회색 이런 계통을 탈피해서 뭐 치마도 긴 스커트도 자주 입으시고 이런 거는 저는 패션은 괜찮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헤어스타일이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적이라서 다른 게 안 보여. 근데 사실은 근데 만약에 헤어스타일이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면 먹힌 거죠. 사실 먹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먹혔기 네. 때문에 계속 고수하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 머리는 되게 좋은 실제로 사람이야. 여성 정치인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패션 감각이나 혹은 스타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람이 좀 훌륭한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셨어요? 이런 사람? 아니요, 제가 뭐 정치인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라고요? 네? 별로 만날 일이 없었죠. 아니 다 만날 아니, 정당에 그러니까 들어간 지 형님 얼마 안 잠깐만 됐기 때문에. 말을 지금 근데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사적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느낌으로 딱 봤을 때 제일 옷을 잘 입는다 그러면 나경원 씨가 아마 제일 잘 입는 것 아니 같다는 내 생각이 들고. 트위터에서 1등은 나경원이었어.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의원 경우에는 그 헤어스타일 때문에 패션은 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나도 사실이에요. 몰랐어. 네, 잘 맞아, 모르겠어요. 맞아. 어떻게 입는지를 전혀 관심이 가질 않는데 그건 솔직한 얘기로 그 헤어스타일이 주는 그거 하나에서 그분의 인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벗어나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양반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죠. 아프죠.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과 객관적 거리를 못 갖고 있다, 이 양반이. 문제는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어스타일 딱 보면 그냥 나는 그냥 일심동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의 모든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양반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12월에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5년 동안 굴러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옷에 대한 관심이 전혀 안 가요. 나도 그랬어. 그냥 공포. 앞으로 5년 동안 아니, 여자들은 다 올림픽 끔찍하다. 나는 안 할 거야. 끔찍하다 이 생각만 들죠. 도리 반대가 될 수 있지. 앞으로 5년 동안 여자들은 절대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지. 하면 잡아갈 수도 있잖아. 똑같이 했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너무 제가 한번 헤어스타일이 혹시나 변화된 적이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딱 한 번 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요? 진짜 나도 많이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있어. 진짜? 지난번 언제? 경선 때.
지난번 경선 때. 경선 때 딱 한 번 단발로 변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치르기 전에. 그래서 그때 당내 경선 때. 그래서 그것도 정치적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워밍업 끝나 이제 간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딱 한 번 변해서 곧 다시 올린 머리로 머리 길자마자 바로 그냥 다시 이렇게 돌아오셨더라고요. 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후보는 아직 등록 안 했으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를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문제죠. 객관적 거리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버지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신 어떻게 분석으로 보느냐고는 보면 유화를 못 벗어났다는 얘기거든. 박근혜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편이고 헤어스타일과 의상에서 나경원은 그냥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요? 아니, 비싼 옷을 잘 입는 거 아니에요? 스타일이 있다기보다. 아니 돈이 많구나. 이걸 네. 그걸 알 수 나도 있는 딱 거야. 그거였어. 네, 돈이 많다. 그러니까 나경원 1등인 거야. 나 트위터 조사했을 때. 그래서 왜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한테 이제 보내놓은 사람들이 다 사실 자기도 사 입고 싶은 옷인데 그거를 그분은 그냥 그 서슴없이 사는 것 같더라. 대부분 그런 거예요. 네. 옷을 잘 입는데 잘 입는 이유는 좋은 옷을 많이 입는. 근데 물론 핏이 좋은 되고. 옷도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잘못 고를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감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조사로는 에르메스와 테스토니 이 브랜드 선호한다고. 네. 근데 아까 그 문서원 선배가 얘기하셨을 때 정치인들이 이 외제 옷 입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거는 야권에만 해당되는 그렇지. 거야? 우리만 뭐라 그러는 거죠. 민주진보진영 보고만 뭐라 그러는 거고. 여권은 지들은 전혀 뭐 뭐라 그리고 그래도 안 하는 거지. 여성 정치인은 좀 달라. 핸드백이나 구두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어때요? 국산 브랜드가 이렇게 딱 디자인이 예쁘다거나 뭐 이렇게 선호하는 핸드백이나 구두 브랜드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건 별로 사실 없죠. 네. 솔직히 망설이 지금. 얘기해요. 궁금해요. 망설이지 말고. 그래요. 아니 그거에서 자유로우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사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7년 가까이를 패션지에서 일했지만 저는 뭐 명품 루이비통도 백을 산 적은 없어?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그냥 받은 적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뭘 들어요, 백을? 그러니까 명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걸 이렇게 막 주면 안 돼요. 걔들도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도 패션지 에디터, 피처 에디터면 받았을 만도 한데. 심지어 로로피아나에서 초대해서 무슨 그 회장 동생이 요트대에 출마할 때 이렇게 기자들을 불렀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한국 기자로 한 명 중에 갔었는데 그때도 심지어 안 주더라고요. 아마 그거 김경 씨만 안 준 걸 수도 있어요. 나도 안 주는데. 한 사람 추가하면 아니 여성들은 핸드백 문제는 핸드백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뭐 좀 된장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자기 가치관하고도 연결되게 될 정도로 완성이잖아. 중요하게 근데 그게 바로 명품 브랜드의 전략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략에 그 주로 뭐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집에 샤넬백도 있고 저희 그 뭐 루이비통 샤넬 풍백이랑 샤넬백은 다르다. 나 진짜 샤넬이야 이거 짜고 아니고 진. 근데 샤넬도 있고 루비통도 루비통이 있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 딱 3개거든요. 그러니까 샤넬, 루비통. 근데 막 제 주변의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뭐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 내에도 꼭 브랜드 로고가 막 널리 알려지지 않더라도 디자인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좋고 튼튼한 맞아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걸 어울리는 백이 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담동에 가면 뭐 보세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딱 가방만 더 만드는 비싸요. 그런 데가. 네. 국내 디자이너가 가방만 만드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요즘에 로고 드러나는 게 좀 더 네. 촌스럽게 느껴져서 그다지 저는 브랜드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 근데 에르메스는 다르죠. 에르메스가 없어 난. 에르메스 없구나. 풍이 있어요. 에르메스 풍. 주황색이면 다 에르메스라고 기억합니다. 그런 거 있어. 약간 버킨백
같이 저도 생각해요. 에르메스 참 좋아하는데. 어. 난 에르메스 열쇠고리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나경원 그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옷을 잘 입고 누구나 예쁘게 느끼는 거는 그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분이 예전에 피부과 이런 사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유세를 하러 다니실 때 일부러 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맞아요. 그런 사진을 보고 오히려 더 위선적이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더 그냥 자신의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 당당하면 계층을 되는데. 그냥 이래도 되는데 굳이 그냥 뭐랄까 자신의 스타일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해서 일부러 납작한 뭐 좀 후줄근한 이런 분위기의 점퍼나 이런 신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때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뻔한 거죠. 비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MB 정권 네. 들어서면서 강부장이 뭐니 해서 막 이 부에 대한 일제 막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이렇게 쏟아지면서 정치인들 패션이 좀 후줄근하게 일부러 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가요?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서민 것도 있었던 코스프레. 거고. 그렇지 서민 코스프레 코스프레 좋아하세요 이분. 내 개성대로 내 열정대로 펼치는 세상 나는 딴따라다. 어쨌든 근데 재밌는 거는 트위터에서 나경원을 1등으로 꼽은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게 부러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녀가 감각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감각이 아니라니까요.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하더라고. 감각은 강금실 장관은 감각. 그렇지. 감각 이거야, 뭐. 있지. 비싼- 자연스럽게 감금. 그치. 비싼 옷이 강금실 아니고 패션. 아닌데도 늘 이렇게 그 감각 있게. 맞아요.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강금실 하면 보라색. 보라색. 진짜 좀 어떻게 그런 거 보면 큰돈 들이지 그 않더라도 뭐. 왜 보라색이냐? 그 서울시장 네. 후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그냥 보라색이 좋아서요. 그렇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랬을 때 뭐 보좌관이 옆에서 그게요 뭐 인권이 뭐 이렇게 정작 본인은 전 그냥 보라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쿨하잖아. 감각은 정말 감각 좋으시. 정치인 남녀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그 패션 감각은 강금실 전 장관이 인정을. 여기가 이제 문화수다판이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문화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요. 늘 이렇게 그러면 정치가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성원 선배가 가서 할 일이 딱 그런 일인 거잖아요. 그건 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강금실 진짜. 아니 씨 같은 문성근 경우 씨 같은 게 좋은 경우죠. 낙선해서 맞아요. 그렇죠. 보라색이 정치인의 색깔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았었어요. 왜요? 그때 그랬죠. 네. 특히 그 서울시장 선거 왜냐하면 나왔을 때는 그 민가협 색깔도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고난과 승리로 돼 있어. 색깔의 의미가 보라색이. 그리고 이제 탄압, 피멍 네. 뭐 이런 거 상징하는 고통 이런 거 상징하는. 근데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느낌이 좀 처연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색깔이 아니다라는 면에서 정치인의 색으로 올바르지 뭐 이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좀 타당하긴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일반인이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색깔 아닌가요? 보라색. 보라색. 쉽지 않죠. 보라색 입으셨어요? 저요? 난 쉽잖아. 연보라. 난 되잖아. 오늘도 연보라. 검은이 단방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되는 멋있어. 거 아니야? 된다잖아 저쪽에서 왜 그래? 옷장을 딱 열면 무슨 색이 제일 많으세요? 저는 베이지하고 베이지하고 저 감색. 베이지가 제일 많아요. 감색이랑 감색, 곤색. 곤색. 네. 곤색을 감색이 바꾸자 그래서 맞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게 감색. 브라운 지금 쪽이 제일 많아요. 상의인가요? 상의? 예. 상하이 다. 상하이 그러니까 상하이 싱글에는 베이지가 많고요. 감이지 그건. 그다음에 콤비는 별로 없죠 베이지가. 저기 어때요, 현아 씨는? 저요? 옷장문을 딱 열었다. 저는 블랙.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좋겠다. 왜 그래 오늘 문성근하고 엮어야 되는데 태님. 야, 그거 괜찮겠다. 괜찮아. 깍꿍 이러면서. 엮어준다 해놓고 지금 나타나 방해라 좋겠다. 그래. 그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블랙 많고요. 블랙이 좀. 블랙이 많구나. 블랙이- 그래 블랙을 자주 입고 왔었어요. 여기도. 블랙이 시크하고 섹시해 보이는 의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외모가 좀 화려한 편이라 좀 눌러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외모 그래요. 화려하다고? 나 화려하지. 엄청 화려하지. 그래가지고 난 좀 눌러줘야 돼. 아니 블랙. 잠깐만 그럼 김경 씨가 본 그 곽경환 씨 눌러줘야 돼요? 외모 화려해서?
예. 정말 억지로 대답한다.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여자 만약에 고정되잖아? 그럼 장난 아닐 거야. 자. 너 무슨 소리니? 말이면서. 그런 니는 딱 저는 열면. 이렇게 딱 열면 무지개. 무지개. 그래요? 역시 색깔이 무지개. 다양해요. 여러 개의 다양성을 색깔이 있고. 인정하는. 아니, 마인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이렇게 저렇게 막 믹스매치 다양하게 하는 입는 거? 걸 좋아해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 그 시사회 때도 VIP 사회 때? 너무 귀엽게 옷을 감독님이 나이에 맞지 않게.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그래도 배우보다 그날 반응 좋았어요. 왜 그래? 좋았어요. 아, 좋다는 전 얘기하는 좋았어요, 거야? 그게. 네. 저는 딱 열면은 그 블루 아, 블루가 많아? 블루 계열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 뭐죠 베이지색. 블루와 베이지? 네. 아니, 이게 입기 쉽잖아요, 블루 베이지는. 남자들은 사실 맞아. 크게 더 그리고 비슷하시네, 베이지 감색이나 뭐 블루 베이지. 의식적으로 산 빨간색이 간혹 중간에 끼어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너무 한 색깔만 입지 않나 이런 거. 그래, 가끔씩 바꿔줘야 돼. 형씨는 어때요? 저도 김경수. 주로 뭐 블랙 앤 화이트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블랙이나 똑같아? 화려해서 눌러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게 아니고? 이게 구김이 저도 잘 안 보이고 블랙이 블랙이. 때가 타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우리 경우에 이제 그래서 그 이거요. 아까 나이에 맞지 않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에 따라 색깔을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점잖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 여행 다니다 보면 할아버지들 그러니까요. 할아버지들 너무 멋있어요. 진 입고 오토바이 타고 양아치 같이 맞아, 댕기잖아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 저렇게 젊은 마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들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나이에 맞아.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나이 묻지 마. 사실 할리우드에서는요. 할리우드? 배우한테 할리우드. 아니, 할리우드가 맞춤법상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할리우드 참 정확하신 아니, 거야. 뉴욕. 근데 뉴욕 아니고 뉴욕. 시드니 아니고 시드니. 그러니까 감독이 배우 지망생 오디션 할 때 나이를 물어보면 위법이에요, 그게. 법에 걸려요. 나이 물어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위법. 위법이야. 감독의- 그런 거 왜 감독의 물어봐? 나이를 물어보는 건 괜찮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김종환 선수 나를 보고 내가 몇 살을 연기할 수 있는지는 네가 판단하면 되지. 그렇지. 내 맞다. 생물학적 나이는 왜 물어보냐. 맞아. 이거. 나도 이제부터 그래야겠다. 나이 차별이거든 이게. 넌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 딸아이가 이제 카나다 사는데 걔랑 이렇게 거리 그러니까 카나다 가서 이 거리 걷다 보면 쟤는 일본에, 쟤는 중국에, 쟤는 한국 사람 이걸 딱딱 구분해내요. 근데 옷에서 그래요. 옷에서. 맞아, 옷에 차이가 그러니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옷차림이 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색이 단조롭고 이제 점잖고 젊은 사람들까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패션. 그래서 김종광수 감독이 화려하게 여러 가지 그래.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거고. 네, 감사합니다. 삶을 즐기고 즐기고 나 오늘 있다. 이 바지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몽빼 바지 입고 왔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예쁘지 않아요? 귀여워 죽겠어. 근데 예쁘다고. 속바지 같다 약간. 좀 입고 무지개 벗기 같다. 편하겠어요? 예쁘다고 이렇게 입고 왔더니 막 네. 난리가 났어. 거의 몽빼 바지 입고 그 왔다. 저기 태국의 카오산 로드에서 볼 수 있는 그 그러네요. 여행자들의 옷차림이죠. 신바트하고도 비슷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할머니들 그 옷으로 바지를 나오는데 벗을 때 오픈 세사미 그러면서 자 여성 정치인 얘기하고 있고요. 감금실까지 얘기했어요. 사실 너무 많긴 한데 전효옥도 한마디는 해야죠. 전효옥. 다시 한번 한마디. 네, 해주세요. 언니 해주세요. 네, 생일 한번 전효옥의 막아보자. 한마디. 언니의 전효옥. 말이 듣고 싶어요. 아니 그거는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저기로서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끄집어 내주길 아니, 바랄 거예요. 살아계시긴 한 거죠. 뭐 어디죠? 국민생각당, 오빠 생각당. 오빠 생각당 나 입당해야겠다. 네, 거기 가죠. 그때 전효옥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전효옥한테. 그때 되게 심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그 최병렬 대표가 네. 그 이효리처럼 이렇게 그런 그 기쁨조가 정치인이 기쁨조가 되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전효옥 씨가 또 막 그 유시민 대표 불량 옷차림이나 그때 면바지 때문에. 면바지 사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심하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제 눈에 이제 전효옥 씨를 이제 옷차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롱하려고 뭐라 그랬어요? 작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이효리 같은 그런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 전효옥 씨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들을 했죠. 첫 번째.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지방색 강한 이런 한글 타이포 영남은 살아있다. 영남은 살아있다. 아니면 무슨 고등학교 조기 축구회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호남 향후에 이런 거. 영남 향후에. 강하게 보여줄 수 그런 있는. 거를 블랙스투트 안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이 앞에 딱 붙어야 돼. 그때 이제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러니까. 한글 타이프로 된 뭘 네. 입고 나와서 막 무대에서 맞아요, 이런 맞아요.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렇게 블랙 수트 안에 입어라 뭐 내지는 그러면서 뭐 제가 했던 게 그게 뭐 영남당 최병렬 대표에게 본인이 한나라당 최악의 격전지에 가서 장렬하게 전사해야 한다 했는데 본인도 그런 정도 각오는 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금실 장관이 그때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옷차림으로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필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분은 이제 뭐 벤치마킹해라. 그분이 이렇게 건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쿨하고 자유롭고 이런. 그거 되게 좋은 말인데? 근데 벤치마킹 하라고 하면서 아니 전요크한테 강금실을 벤치마킹 하라는 건 전요크한테는 치욕이지. 뭐 그런 얘기랑 뭐 또 뭐였지? 그때 또 시스루가 유행이었어요. 그때 시스루가 유행. 시스루.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수트 안에 근데 그 몸매로는 좀 소화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한 거지. 문제는 물론. 그러니까 시스루를 입어라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그 몸매는 어렵겠지만 아니요. 거지. 아니 그런 트렌디한 아이템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살은 좀 빼는 게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저는 전용 의원이 했던 패션에 관한 걸 막 찾아봤는데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왔어요? 박근혜의 패션에는 열정이 없다. 다른 디자이너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걸 전용크가 한 얘기야. 아 진짜? 진짜? 네. 그 배신 때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비 씌워줄 때는 그 얘기 안 했을 거야. 근데 전용크 입에서 패션의 열정을 얘기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미소니를 옛날에 입으신 걸 미소니 맞아, 니트를 맞아. 입은 걸 본 적이 그 주로 있었는데 조폭들이 패션이 좋아하는 신청하게 거 입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미소니는 정말 아무나 소화하기 어려운 네, 거거든요. 맞아요. 열정이 있으세요. 나도 소화하기 어려워. 베르사체 미소니는.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정치인들 얘기 한번 쭉 해봤는데요. 남자 중에 좀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2명은 얘기했는데 이분 역시 저는 아주 중요한 네. 오늘 우리 주제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데 강기갑. 강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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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문성근 씨도 한복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근데 왜 익숙하지? 아니야, 문성은 선배는 문익환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문성은 선배가 입는 순간 문익환 코스프레 이런 얘기 듣는 거지. 과거에 얽매이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듣는 거지. 안 돼. 절대 입으면 안 돼. 네. 그래요. 이런 귀여운 티셔츠 입으셔야 돼요. 사실 근데 저 문 목사가 그 한복을 입으신 게 아마 한 60대 중후반쯤부터 그 전에는 안 그 전에 별로 안 입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문익환 목사님 그렇지. 항상 늘 두루마기. 맞아요. 예. 너무 멋있으시죠. 훌륭한. 근데 두루마기도 문 목사님의 이렇게 무슨 아이콘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두루마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문익환 목사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사실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맞아. 대단하시죠. 문익환 목사님부터 해서 그 문성군 그리고 또 문호군 선생님. 저는 언젠가 제가 그런 걸 썼거든요. 한국사에서 가장 빚진 집안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빚진 집안이 있으면 이 문씨 집안 아닐까 이런 얘기도 어디에 한번 썼었는데 고마우시죠? 아이고 참. 문 목사한테는 그런 마음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맞아요. 자, 강기가 강달프로 돌아와서 우리가 강기가 패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강달프 요즘 변신하셨잖아요. 머리 자르셨죠. 머리 자르 수염도 깎고. 근데 다시 나고 계신 거 아니 근데 어쨌든 인간이니까 나지 수염은.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패션은 되게 변신.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우울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네.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입는 그렇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밖에 없고 그 한 명을 한 명만 이야기하자마자 빵 터진다는 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은 뭐 인도나 뭐 다른 그렇죠. 동남아권이랑 자기네 전통 의상을 맞아. 일상적으로 소비하잖아요. 왜 한복이 우리한테 특별한 옷이 됐을까요? 패션 전문가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입기가 너무 입고 번거로워. 불편해요. 네, 한복이 활동하기 좀 쉽진 그래요. 않아요. 자, 그래서 나온 게 개량 한복이잖아요. 개량 한복.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왜? 개량 한복 입은 분들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또 시작이야. 저 사람이 저래서 욕을 먹는 거야. 손가락을 먹는 게 개인적인 아니라. 이런 패션 취향을 그러니까 뭘 일부러 아니, 남기지 마요. 이거 나중에 편집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뭘 나는 이상해. 개량 한복 입은 분들 중에 그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 난 항상. 그래요? 도자기 잘 빚으시고. 아니, 결국 편견이야, 그게 편견. 주류가 안 된 건데 퍼지질 못한 건데 사실은 한석규가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영화제 할 때인데 형 그 우리 그러니까 그 입장하는 모든 배우가 개량 한복 입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내가 아까 개량 한복 한 얘기는 빼주세요. 그런 빼지 얘기 마, 영민 씨.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듣고 아유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걸 동의해 주겠냐 이래서 시도를 못했어요 내가 사실. 시도 근데 못했구나. 그게 결국은 힘에서 밀린 거죠. 물론 유시민 씨에 대해서 공격한 거는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정적인 입장 때문에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유시민 씨도 그렇게 입었을 때는 정적인 의도를 갖고 입었었던 거고 이게 워낙에 그저 아주 짙은 싱글만 입어야 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 경우에. 그걸 털고 싶은 거죠. 누가 법에 안 써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힘의 균형에서 개량 한복이 이기질 못한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개량 한복을 만드시는 분들이 나는 좀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개량 한복은 그 실용성을 개량을 하긴 했는데 멋스러움, 디자인적으로는 개량이 안 됐어. 큰 언니는 한복을 입고 공식석상에 나가본 적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저는 한복 입고 다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 사회 볼 때 예를 들면 5.18 집회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한복 이렇게 노동복 같은 거 있잖아요. 흰 이렇게 한복 그런 거 입고 사회 본 적도 많아요. 맞아요. 386 세대요. 나는 그 운동권이니까. 개량 한복이 색이 하얀색에 가까우면 그러면 개량 한복 느낌이 덜 나는 건 맞거든요. 느낌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 경우에 여자분들이 밝은 색의 개량 한복 입으면 그냥 한복 입으신 것 같아. 예쁘시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디자인을 좀 더 과감하게 해줘야 돼. 예쁘게. 근데 사실 개량 한복이라서 한복스러운 느낌을 또 살리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니까 어렵긴 어려운가 본데. 저는 클래식은 클래식 그대로 딱 차라리 해야 그 된다. 격식을 갖춰서 입는 게 더 멋스러워 보이고. 더 근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활동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 입게 되잖아요. 아니, 이 논의는 나는 안 입으면 된다?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복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게 그 불편함이 개량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복을 인도나 혹은 혹은 당장 일본의 그 유다카나 뭐 이렇게 해서 입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옷에 대해서 그닥 애정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난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좋으면 입고 다니겠죠, 사람들이. 근데 또 명절 때 입고 다니잖아요. 그건 진짜 1%. 나는 입고 싶은데 사실 그 비싸 한복이 좋은 것도 예쁘고 맞아. 이런 한복 하려면 비싸. 그래서 한때 강달프가 입었던 한복이 고가다. 그래서 서민이 아니다. 맞아. 이런 얘기도 어디서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돈은 많이 들죠. 세탁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복이 좀 비싸요. 몇 벌 입으시신 거예요? 강달프. 모르죠. 모르지. 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 모임 같은 거 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그 벗었다 입었다 하실 때 굉장히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힘들어. 그리고 흘렸다고 생각해 봐. 아이고, 안 되신데.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 의원님이 스타일은 사실은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그 영국의 그 여자 디자이너 누구죠? 그 빨간 머리. 빨간 머리. 비비안 에스투드. 비비안 네. 에스투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네. 이거 알았다고 나 칭찬받는 거. 진짜 맞는 거야. 오늘 패션이잖아. 내가 따먹어야지. 편집해줘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누가 그랬죠? 그 영국의 그 여자 디자이너 누구죠? 그 빨간 머리. 방기갑. 강달프. 강달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옷을 한 달쯤
내지는 2달, 3달 입어봐라. 그러면 스타일이 생긴다. 없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만큼 사실은 개성적으로 보이는 옷차림 정치인 중에 없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독보적이잖아요. 맞아요. 독보적이지. 그럼 그게 자기의 이제 저게 됐잖아. 그렇죠. 아이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긴 하겠어. 사복을 못 입을 거 아니야. 한복에 얼마나 어색하겠어 서로. 어느 날 저기 강기갑 의원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거나 후드티를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봐. 사실 나이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응. 정동영 의원하고 동갑이에요. 진짜. 응. 그런 거 근데 있어요. 저는 되게- 몇 명. 박원순하고 손석희 동갑이잖아. 맞아. 박원순이 나보다 아래야. 그러니까 훨씬 아래야, 훨씬 아래. 정말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잖아. 그게 패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야, 사실. 자, 그러면 잠깐만 얘기 좀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일이 좋다. 그러니까 다만 패션의 어떤 감각이 좋다라는 것과 정치인이라면 그 폴리티컬한 부분을 뭔가 사인을 보내야 메시지. 한다. 이 두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베스트라고 할 그렇죠. 만한데 베스트지. 강기갑은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네. 저도 박근혜한테도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의 특전사가 뭐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보네요. 그 유시민 의원하고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다뤘으니까. 그 김정길 전 장관이 계속 진을 입으세요. 그래요? 그 하늘색 진에다가 그 수트 하늘색? 웃돌이 콤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블루진. 짙은 블루진에다가. 색이에요. 네, 짙은 색이에요. 최악의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대게 신고 계시고. 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젊은 느낌을 더 강조하시고. 선거운동 하실 때도? 네, 늘. 정청래 의원이 청바지 입은 거 봤어요. 다려가지고. 줄 세워서. 네, 줄 세워서. 정말. 거기서 맛이 가는구나. 왜요? 그분 늘 주장하세요. 자긴 정치계 아이돌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맛이 가는 거야. 아이돌이 아닌 게 들통이 나는 거지. 얼짱 정치. 남들은 찍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리고 있으니. 귀엽지 않아요? 아유, 참. 나도 찢어진 청바지 있긴 있어요. 어. 그 질투는 나임 찍고 예, 나서 예. 포스터 찍을 때인데. 맞아. 찢어진 청바지를 갖고 왔어. 근데 너무 이뻐서. 예. 샀어요, 내가. 그 네, 협찬인데. 협찬이 살 수 얼마면 되냐. 그래서 사다 놓고. 떨렸어 순간. 주놓고 집에 있는데 그냥 동네에서 한 번 딱 입어봤지 지금까지. 왜요? 다 그때 아닌데 되게 어울렸어 그때. 10년 전인데. 의외로 보수적이야. 아니야, 근데 그때 왜 사셨냐면 본인이 입으셨는데 어울렸어. 그래서 하신 봤어요? 거예요. 그때 아, 촬영할 때 그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게 어울렸다니까. 지금 너무 넓어요. 요새는 이게 좁아졌잖아 옷이. 그거 조금만 줄이면 돼요. 아니 너무 넓어요. 이게 굉장히. 통만 조금 줄이면 되는데. 지금도 집에다 누구랑 같이 입으세요? 둘이서. 집에도 잘 모셔놨죠. 이거 늘 재밌네. 아니야, 근데 입으셔야 안 돼, 살네. 입으셔야 돼. 오늘 그거 입고 나왔어. 그러게. 곽현아 만날 때는 앞으로 그거 입으세요. 진짜 다음에 꼭 입고 나오세요. 유시민 의원 그건 진짜 대단한 정치적 퍼포먼스였죠. 그렇죠. 대박이었어요. 모성금 얘기하셨지만 파격이었죠. 완전 파격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독일의 녹색당 경우에는 이제 19살, 20살 국회의원들이 많이 네.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대개 그렇게 청바지 입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독일 유학생이고 유시민 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비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탁구 치러 왔냐.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패션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제가 이제 국민의 명령에 야권 통합하면서 운동하면서 늘 주장한 게 뭐냐면 20, 30대가 자기 세대를 대변해서 정책 입안하고 하는데 해야 된다. 그래서 20, 30대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청년 비례를 처음 도입을 했죠. 이게 앞으로 계속 확산돼 가야 되는 일이고 요번에 이제 흥행엔 실패했어요. 맞아요. 그랬지만 의미 있는 제도기 때문에 확산시켜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점차 우리 국회도 패션이 바뀌어 가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 일종의 어떤 의회 쿠데타죠. 그것도 하나의. 이번에 의식적. 박원순 시장이 반바지 반바지. 출근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말을 양말을 신었어. 샌들의 양말. 미안하다고 올렸던데. 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샌들의 제가 그 지지 철회하겠다 그랬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샌들의 양말은 아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 로퍼의 양말 신었었어 그때. 샌들은 아니고. 샌들은 아니었어. 로퍼의 양말. 근데 자. 양말 안 신으면 발냄새 나잖아요. 너 발냄새 나요? 양말 안 저안 신으면? 나요. 아니, 자주 씻으면 되는데. 자,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씩 넘어가죠. 홍준표 눈썹 문신과 빨간 넥타이. 눈썹 문신 대박이었어요. 낙검수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네,
문신 대박이다.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문신한 얼굴이야 지금. 눈썹이 별로 그러니까. 없는데 숱이 없으시잖아요. 낙검수 듣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했더라고 이거 문신을. 문신 혹시 있어요. 눈썹 문신 했어요? 저요? 저는 할 필요가 반영구. 했나봐. 반영구. 반영구로 뭘 했어? 살짝 연하게. 그러니까 어디 했어? 눈썹이랑 눈썹에 아이라인이랑. 그러니까 아이라인을 많이 해요 여자들은. 그러면 박근혜 의원도 했죠. 아이라인 했을 거리. 아이라인. 박근혜 의원. 몰라요. 그거예요? 그건. 나 사진 자세히 보면 늘 이렇게 저건 그러면 문신한 거다 한번 이런 느낌이 혹시 들던데. 하셨어요? 안 했죠. 나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사실 요즘 눈이 너무 개슴츠레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또렷해 보여. 모르긴 해도 문신한 유일한 국회의원 아닐까요, 홍준표? 그렇죠. 그렇겠죠. 아니 박근혜 의원도 한 거 같다니까. 아 그래? 이거 한번은 혹시 우리 이 딴따라 자주 듣는 분들 중에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실 분 있으면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 큰 언니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빨간 넥타이 나는 네, 빨간 패턴이 넥타이 다 좋았어요. 다르더라. 빨간 넥타이가 똑같지 않더라.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어. 그분이? 그래서 난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혹시 오바마 이후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예전부터 그 전부터 그랬어요. 빨간 넥타이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정치인들이 많이 해요 그렇게. 젊어 보이려고. 넥타이에 무슨 정치학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넥타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패턴이나 색으로. 왜냐하면 남성 정치인은 사실 변화 줄 수 있는 게 많지 별로 않아요. 없잖아요. 사실 빨간색이 파워풀한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죠. 있죠. 정말 근데 이제 열정. 어쨌든 지금은 뭐 그 새누리당이 그 빨간 거 자기 색깔로 쓰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빨간색을 자기들이 이렇게 내세워서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색깔이었잖아요. 그렇죠, 빨리. 여권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새누리당이 그 이미지 메이킹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빨간색을 거예요. 자기가 아마 민주당은 택도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문성근 씨? 겁이 나서 못해요. 겁이 나서. 그렇지 않아 겁이 나서 그러니까 못해. 좀 그거는 아까워. 빨간색을 뺏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참 많이 아까워. 아까 청년비례 아니 근데 민노당이 안 썼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 아니 난 민노당 아니에요. 진보신당이에요. 아니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마찬가지로. 색깔이? 진보신당 색깔 색깔? 뭐예요? 아니 주황인가 뭐 네, 이런 맞아요. 식이고. 근데 이제 왜 요번에 작아져요 갑자기? 조용히 있을래. 맞아.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민주통합당이 본전도 못 찾겠다.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오면서 메인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꿨죠. 그전에 녹색이었다가 네. 녹색을 서브로 바꿨어요. 대선 후보들이 난리예요. 색깔 때문에. 왜요? 뭘 무슨 색? 그러니까. 아. 난리겠지. 색깔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서 뭘 해야 어쨌든 돼? 빨간색을 뺏겼다는 것은 좀 아까워. 그렇죠. 저도 좀 아쉬워요. 자, 유시민, 홍준표까지 다뤘고요.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대충 다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한 사람 더 있어요. 잘 입는 사람 정몽준 씨 잘 입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그건. 그 민주통합당 쪽에서 박지원 박지원 맞아요. 대표가 네, 상당히 잘 입으시는 편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분도 보면 이게 사실 이게 넥타이 색깔하고 그다음에 와이셔츠 그다음에 수트의 질감 이런 것들이 질감. 색감 질감 이런 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야 돈.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넥타이 그러니까 와이셔츠나 넥타이나 보면 아주 깔끔하고 감각이 있죠. 난 전혀 몰랐어요. 관심이 근데 되게 없어서 그런가 봐. 유명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수트 나는- 잘 입으시기로. 배우로는 김용건 선배가 김용건 선생 전설이죠. 예, 그 선생님은 그래요? 하정우 씨 아버님 전설이죠. 아예 그 당시에는 이제 외제를 잘 수입 못할 때니까 홍콩에 가서 모자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구두까지 완전히 풀 세트를 가서 사오시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연출가 쪽에서는 아마 제가 가장 잘 입는 패션 좌파다. 누가? 뭐야. 또 네. 아무도 박경민?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 자기 얘기하는 얘기해. 거야? 아유. 나는 또 제가 아니 불세출 작업가 중에서는 그래도 작업가가 뭐예요? 연출가 중에서는 불세출에 자기가 연출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출가 작업가. 내가 보기엔 작업가. 그 작업 그러니까 그 작업은 열심히 하더라. 여자들은 팬 많더라. 박원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박원순 얘기.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예. 출마한다고 했을 때 출마 네. 직전에 종주후에 수염 기르고 나왔을 때. 뭐 완전 완전 연출이에요. 연출이죠. 완전 연출인데 머리 잘한 좋죠. 연출이다. 맞아. 네, 잘한 그렇죠? 뭔가 맞아요. 다급하게 내려온 것 같은. 그러나 선수들이 보면 연출이다. 왜냐하면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시간. 면도. 네. 그때 딱 이분이 그 자기 그게 있구나. 저도 그때 딱 보면서 그 전에는 이분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시는 것과 또 사실 정치인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나는 그거 딱 보는 순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걸 누가 시켰을까?
아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그런 거였어. 그랬구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정말 꺼냈구나. 그 바깥에 아니야. 야유 보내는 거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근데 뒤축 망가진 두 그건 의도가 번째가 아니죠. 신발. 맞아요. 신발은 의도는 아니고. 그것도 의도야? 그건 의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았어. 그분의 생활인 거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워낙 그렇게 사신 분이 그런 신발을 신어. 좋은 신발을 저희가 참여연대 있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참여연대 드셨어요, 태균민 씨? 3년 있었어요, 저. 진짜? 네. 나는 그래서 그냥 오렌지인 줄 늘 알았더니 부려 먹었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그때도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신발 이런 거 빵꾸나무 이런 거 좀 안쓰러워 보이니까 신발 사서 선물 드리면 안 신어요. 빵꾸나무 신지. 왜요? 왜요, 그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뭐 잘. 나는 선물하면 좋아라 신는데. 냉큼 신을 것 같은데 노무현 바꿔서. 대통령도 그랬죠. 아, 구두가 이 끈매는 구두 아니고 그냥 예. 캐주얼 그냥. 같은 그런 구두 늘 신으셨고.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박원순 시장 사진 보셨어요? 요즘 굉장히 멋있어요? 좀 패셔너블해지신 것 완전 같아요. 그래요? 네. 오, 깜짝 놀랐어요. 코디가 지금 있는 거지.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코디가 있는 거지. 정말 뭐랄까 핏이 완전 살이 또 많이 빠졌잖아요 요즘. 아, 너무 빠졌더라. 쫙 붙는 거에다가 그냥 그 곤색 중에서도 이렇게 약간 광이 나는 약간 그 에나멜 톤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옥스퍼드화 주로. 진짜. 그런 거 딱 근데 신고. 그 박원순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 감각적이고. 예.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인권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면, 사람들이 정말 괜찮아. 난 근데 그 양반 보면 그냥 건강만 걱정되는데 언제 옷을 다 신경 써? 아니 근데 그 사람 진짜 그 일 중독자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같은데 이렇게 사무실에 그 간이 침대 갖다 놓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잠깐 자고 또 아침부터 일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정말 사람이라서. 피곤한 상사예요. 맞아. 그러니까 같이 서울시장을 일해본 잘 사람들은 하시는 다 그 거죠. 얘기 하더라고. 평생을 그것만 그러면- 생각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옷 입기도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 양반한테 누군가 주입을 그렇게 했을 시켜서 거야. 성공한 거지. 난 그래갖고 진짜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막 정말, 근데, 진짜 이렇게 변하셨어. 완전 근데- 변했어요. 근데 완전 어떻게 변했어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해줬을 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진짜 또 다시 너무 또 돌아가나? 박근혜 씨 좀 헤어스타일 좀 어떻게? 아니 그건 선택이라니까요. 태생적인. 아니 정말 선택이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태생적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심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존재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 다 좋은데 사실은 결국 알맹이가 누구냐. 그 알맹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표현되느냐의 문제인데 알맹이가 지금 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은 그 머리 못 바꿉니다. 그리고 바꾸면은 본인이 네,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딜 것 같아요. 보는 저희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네. 상상도 상상이 안 돼. 잘 안 보기 때문에 어색한지 아닌지도 몰라. 잘 안 보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거의 해서 신체 일부라고 생각해요. 신체 일부다. 네. 오. 좋은 말씀이에요. 정치인 스타일 그리고 대선 후보 뭐 폭넓게 다 한 번씩 그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 그다음에 뭐 과정 이런 거 오늘 여러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한 명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치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타임지가 선정한 최악의 워스트 드레서로도 뽑힌 워스트 정치인 누군가? 누구지? 김일성, 김정은 그 확실한 정치적 색깔이 있는 옷이죠. 유니폼이죠, 뭐. 아니 뭐 바꿀 수가 없는 근데 거잖아요. 그건 사회주의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옷을 다 입기 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중국도 예. 그랬고 마오슈트 인민복. 하더라고요. 인민복. 인민복.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냉전 시대에 서구는 그 지금 우리가 늘 보는 수트의 넥타이라면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렇게 안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만든 패션이라서 그렇죠. 네, 그거는 정치적 체제 의미가 차이인 또 맞아요. 거고 근데 이제 그 북쪽 경우는 이제 체형이 또 문제가 되는 멀리 봐도 패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체형이에요. 맞아요. 체형. 맞아요. 피트한 걸 어떻게 입겠어요, 그 체형에. 죽어요. 그거 입으면. 아유 이제 터지지 숨으시지. 뭐 유전적인 그런 거 그런 잖아요. 거겠죠. 집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러면 젊은 나이에 벌써 그렇게 D형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찌울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의 머리가 그치. 똑같이. 맞아. 할아버지처럼 가야 되니까. 코스프레를 해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갈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김정은 씨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랑 머리 똑같이. 스타일도 맞아요. 똑같이 했으니까 일부러. 젊을 때 할아버지랑 똑같잖아요.
젊을 때 할아버지. 젊을 때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그분 젊을 때.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우리 엄마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시긴 하셨지만, 내려오면서, 그래도 그분은 잘생기긴 하셨어. 이런 얘기 하셨다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이제 평안도시인데, 엄마가. 예. 근데 여기도 참 우리 함경도. 함경도. 피난을 내려오신 거죠. 이제 그 체제를 못 견디고 내려오긴 하셨는데, 내려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 내려왔다 하신 말씀은 잘생기긴 했다. 그래서 막 그 여자들이 구름같이 쫓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는 하셨죠. 잘생겼다고요? 아니 젊을 때. 근데 사실 이게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 뚱뚱하고 이런 게. 권력과 돈이 있으면 잘생겨 보여요. 약간 좀 그런 것도 여자들 근데 이 미적 그런 감각이 게 많이 반영이 바뀌어가요. 있죠. 그렇지, 맞아요. 지금 북쪽 배우들 보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운 스타일이거든요. 그 어맹란 선배 스타일 배우들이 지금도 북에서는 다 그쵸, 그쪽 스타들이고 인민 배우들은. 인민 다 그렇고 우린 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적 감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수준에서 봤을 때 잘생겼다는 거죠. 뭐 지금 고운 그게 아니라. 맏며느리 같은 스타일이 미인이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현대적이 돼가는 거고 남쪽의 미적 감각. 그렇죠. 서구적이고. 서구적이다. 예. 그쪽은 아직도 이제 고전적인, 한국적이고 고전적인. 그래서 뭐 그 타임에서 선정했던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카다피, 뭐 카스트로. 좀 편향적이다. 그거는 다. 힐러리도 있었어요. 힐러리도 있었어요? 너무 외국적인 얘기들. 힐러리도 그래. 있었고 체게바라도 있었어요. 체게바라는 사실 되게 아이콘인데. 패셔너블한데? 패션의 아이콘이잖아요, 요즘 특히. 뭐 걔들이 그렇게 뽑았던 거지 뭐 우리가 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건 아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도 1시간 반 이상 떠들었네요. 옷 얘기만 가지고. 네.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패션이 천편일률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고 몇몇. 그다음에 스타일 자체에 포인트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호감을 주거나 혹은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정치인이 가지를 되지 갖기가 않나. 어려운 게 어쨌든 내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약간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김경 씨 얘기는 뭐 좋은 옷은 어쨌든 돈, 패션. 특히 무슨 제가 특히 뭐, 네. 제가 네.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오늘 아주 제일 가슴에 팍 들어온 게 돈이 없어서 그 부분 못하는 경우 많다. 이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야당 정치인들 그거는 가슴에 팍 오는데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돈이 없어도 패셔너블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냥 정치가 아니니까 난. 싼 옷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사실 워낙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수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히 질 좋은 수트 컬러도 같은 오렌지라 하더라도 다르죠. 컬러가 맞아요. 미세하게 다르죠. 아주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택시 오렌지 컬러랑 에르메스 그 상자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지. 예. 그런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 색깔 같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게이들이 좋아하는 무지개 있잖아요. 게이들 네. 상징 무지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가 아니고 빨주노초 파보 해서 6가지인 게 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의 색감이 단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색감은 되게 10대 이전에 형성이 된다면서요. 근데 사실 제일 그때 재밌었던 게 겐조라고 유명한 디자이너. 네. 그 사람 그 바바리를 하나 제가 파리 갔다가 산 적이 있는데 컬러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맞아. 땅색인데. 근데 일본에 갔다가 신궁에 그 사람들은 일본은 그 나무를 통으로 그냥 쓰거든요. 색칠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한 100년 넘어가니까 색깔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본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우에 색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온 거죠. 너무 긴 시간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색감이 많이 맞아요. 좀 단순하다. 무채색.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검은색밖에 없잖아. 나 눌러야 된다니까 화려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옷도 옷이지만 기본적으로 핏. 네, 네. 핏은 아주 중요하다. 네. 개인의 노력.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한국 남자들이요. 자기한테 잘 맞는 치수가 조금 더 큰 치수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 좀 벙벙하게 입는다. 제가 그래가지고 다 커요 옷이. 그러니까 본인 치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치수 적은 걸 입으셔야지 멋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패션 제한. 중요한 팁이네요. 근데 저는 요즘 바지를 전 되게 타이트한 거 있거든요. 근데 네. 더 적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원래 자기는 지금 잘 입고 계신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 더 적은 거 입지 마. 지난번에는 내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내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내가 아무것도 안 입은 줄 알았어. 착시 바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멋있잖아요. 맞아요. 네. 워낙 체형도 좋고 얼굴도 되지만 진짜 적당한 핏의 셔츠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킷 벗고도 그냥 이렇게 걷고도 멋있거든요. 멋있구나. 여기 어깨선은 딱 잘 맞고 예, 그 어깨선 맞추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자기 사실은 그분은 핏을 좀 예, 정확하게 한번 재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춤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춤을 입으려면 그러면 또 돈이야. 돈이 들어. 맞춤을 입으려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 맞추는 데가 있죠. 있죠. 한 군데 아주 좀 유명한. 아 그래요? 예. 어디? 모르세요? 난 몰라요. 정치인이 아니잖아 아직은. 왜 정치인? 아니 정치인인데 아직 의식이 거기까지 안 가셨어. 몇 달 안 됐잖아. 자, 대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후보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당연히 정책,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정체성, 뭐 비전, 방향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패션도 삶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 하고 뭐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 것도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한 번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옷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또 한 번쯤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네, 단순히 뭐 옷을 잘 입냐 못 입냐가 아니라 옷을 통해서 자기가 뭘 보여주느냐, 뭘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형아 씨는? 네. 오늘 저는 처음에 패션 뭐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 저도 세상 깨닫게 되고요. 저도 제 패션, 제 메시지를 좀 담아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아 누르지 말고. 패션의 최고의 미덕은 덜 입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아까 뭐 자기가 화려하니까 놀려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화려하지 않아. 아니야, 나 안 하래? 자, 어려운 자리에 해주신 저희 문성근 의원님 한마디. 예, 저는 이제 패션 감각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분인데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남에 갔거든요. 네. 네. 네, 김두관 후보가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양반 참 돌쇠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누런 잠바, 작업복 잠바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거. 뭐 체형은 또 이렇게 D형이지만. 그러니까 딱 삶이 그냥 보이는 거죠. 근데 참 아무도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패션에서는. 근데 그때 그러고 비 맞고 이렇게 오는 모습이 근데 왜 그게 왜 눈물겨웠냐면 내려가기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출마 못한다 이제 감당이 안 된다. 네. 특히 부인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오는데 그 옷이 그 잠바가 그렇게 정겹더라고요. 참 그때 이렇게 눈물이 확 나더라고. 그냥 사람 보는데 그게 지금 근데 우리 김두관 그런 패션에 대해서 아무도 안 좋아할 거지만 김두관 지지 선언하는 건가요? 큰일 날 소리.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네. 좋습니다. 또 김경 씨도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 예, 뭐 특별히 정리할 말은 없고요. 예, 저기 문성근 선배님이랑 뭐 박현아 씨 잘 되길 바래요. 아니 자기가 어필해도 돼. 버라이어티한 대중문화 토크쇼 나는 딴따라다 정치인의 스타일 그리고 대선 후보의 패션 감각 오늘 3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너무 얌전했어 김경.